오늘 건강상담에서는 연치과의 박형진 원장님을 모시고 입안 염증, 통증 2주 이상 지속된다면 혹시 구강암? 이란 주제로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아무래도 암 환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이제 어떤 몸에 이상 현상이 일어나면 혹시 암인가 하는 이런 좀 불안함과 네. 공포가 있는데요. 네. 오늘 사연 제가 먼저 안내해드리고 우리 원장님과 이어나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이 되었습니다. 원장님, 저는 6개월 전부터 입안이 자꾸 헐고 구내염이 생겨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집안일에 직장일까지 겹치다 보니 몸이 지쳐서 그런가 보다 싶었습니다. 약을 먹고 잠깐 나아지는 듯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입안이 헐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잇몸까지 아프더라고요. 그냥 참으면 나아지겠지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상황이 나빠졌고 출혈이 생기고 잇몸이 부어오르면서 입안이 하얗게 부풀어 오르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제서야 이건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고 결국 병원을 찾았는데 저는 구강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제가 겪었던 증상들이 구내염이나 잇몸병과 비슷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게 참 후회됐습니다. 일찍 병원을 찾았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컸습니다. 여러분, 구내염이 자주 재발하거나 잇몸에 이상이 느껴지면 꼭 병원을 찾으시라는 마음도 이 편지를 통해 전하고 싶고 또 원장님께서 이 관련 주제로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사연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사연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네. 마음 아픈 소식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아이고. 이 증상을 쭉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은 네. 저희가 진단을 하기에 이렇게 그냥 육안으로만 진단을 하기에는 참 어려운 게 이게 구강암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지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네. 이제 이분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초기에 좀 암을 좀 발견할 수 있을 그럴 때 도움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맞습니다. 네. 우선 구내염. 자주 재발하는 원인. 우선 구내염이라고 생각하셨잖아요. 우리 사연자 분도요. 네. 근데 구강에 염증이 생긴다든지 어떤 통증을 느끼는 것.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재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원장님? 이 구내염을 구분을 좀 해줘야 되는데요. 네. 이제 구내염이 발생할 때는 어떤 특별한 원인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박테리아는 주로 치주염, 잇몸 질환에 이제 연관이 많이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박테리아 말고 이제 여러 가지 미생물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스트나 곰팡이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도 네. 구내염을 일으키는데 원인이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바이러스성, 우리 이제 피부에도 좀 생기고 그 영어로는 싱글스인데 어떤 이렇게 좀 한쪽으로만 이제 이렇게 피부에도 오고 등 이런 데도 오는데 이게 이제 입안에서도 나타날 수도 있는 대상포진 같은 네, 그런 부분들도 구내염의 네. 일종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원인을 알 수가 없는 이제 여기서는 구강암이라는 원인이 있어서 이제 구내염이 생길 수도 있지만 아예 원인이 없는 지금 아직까지는 규명이 안 된 보통 네. 그거를 아프터성 이제 궤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네네. 이제 구내염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하나 부분은 어떤 면역의 이제 부분하고 좀 연관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어떤 이건 이제 암은 아닌데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입안이 좀 아프고 헐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다양한 종류의 구내염이 있다 보니까 그 중에 일부인 구강암이
이제 확률적으로는 사실은 굉장히 적은데요. 이제 그 부분이 가지고 계신 분은 이런 다른 여러 가지 구내염하고 구분이 좀 어렵기 때문에 좀 발견이 초기에 쉽지는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만 네. 구내염이라 그러면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스트레스성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원인을 모르면 다 스트레스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원인 모를 어떤 자가 면역 반응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고 여겨지는 그런 부분. 이 부분도 이제 구내염이라 그 스트레스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프터스도 면역이 저하됐을 때 자주 나타납니다. 그러다 네네. 보니까 이 부분도 스트레스와 연관이 스트레스를 좀 받으시거나 몸이 많이 피로하거나 네. 이러면 면역 기전이 좀 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구강 내에서 좀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다른 전신적인 질환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백혈병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네. 이제 이 암의 일종이죠. 혈액암인데 이런 부분들이 구내염으로 또 나타납니다. 증상으로서. 네. 그러니까 이제 좀 특별한 그런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이런 특별한 형태는 이제 저희가 쉽게 구분을 하고 빨리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지만 그렇지 않고 다 비슷비슷하게 구분이 참 어려운 그런 단계의 구내염들이 있기는 합니다. 네. 사실 이렇게 뭔가 암이 의심되거나 이러면 저희가 뭐 조직 검사라든지 보통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정밀 검사를 하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구강 안에 어떤 염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실 그렇게까지 환자의 입장에서도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자주 이런 병원을 방문하는 방법밖에 없는지 아니면 좀 다른 이런 신호? 네. 병원에 가야 할 신호가 있는지 네네. 이런 부분 궁금합니다. 앞서서 이제 도입부에서 말씀하셨는데요. 네. 2주라고 하는 그 기간. 네. 요 기간이 사실은 어떤 저희가 진단을 내리는 데서 기준이 되는 기간 중에 하나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러스성은 대부분 다요. 요즘은 이제 항바이러스 그 약이 나오기는 하지만 바이러스성은 대부분 시간이 좀 지나서 면역을 통해서 이겨나가는 질환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그다음에 박테리아가 감염이 되는 2차 감염만 예방을 잘 하면 다시 이제 회복이 되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회복이 되고요. 바이러스성은 대부분 나타나는 구내염이 수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약간 네. 뭔가가 이렇게 좀 물집같이 부풀어 오르는 그런 네네. 양상이 있다가 이게 터지면서 궤양처럼 변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초기에 그런 증상이 나타났다 그러면 바이러스성인 경우가 많고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항바이러스제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2차 감염을 방지를 하면서 이제 면역을 증진시키는 그런 부분을 하면 이제 대부분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곰팡이균의 경우에도 특별한 미생물에 의한 감염으로 나타나는 건데요. 이 부분도 이제 항진균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 곰팡이 치료약 같은 거 이제 그런 거를 입안에 이제 이렇게 가글을 하는 것도 있고요, 드시는 것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증상이 완화되고 치유가 되면 이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네네. 이제 이런 방식으로 가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아프터스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자가 면역 반응에 의해서 생기는 구내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대부분 다 스테로이드성 연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용을 하시면 증상이 많이 가라앉으면서 네. 이제 없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재발하는 구내염에 있어서는 아프터스가 이제 가장 많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아프터스성은 같은 자리에 궤양이 잘 다 재발하지는 않고요. 여기저기 돌아가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뭔가 아프고 하는 어떤 구내염의 증상이 있는데 네. 하루는 이제 왼쪽이 아팠다. 하루는 앞쪽이 아팠다.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네. 혀가 아팠다. 혓바늘 돋는다고 얘기하죠. 피곤하면. 네네네. 그것도 어떤 일종의 아프터성 궤양의 일종인데요. 그렇군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서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증상이 없어지고 깨끗하게 낫고 그렇게 되면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요. 요 낫는 기간이 이제 아프터스성 궤양이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좀 많이 지켜보면서 보는 거고요. 나머지 이제 구내염
원인이 있는 구내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대부분 이제 약물 치료를 통해 가지고 증상이 완화되는 거를 관찰을 하고 보는데 이 아프터스월스 그 궤양은 이게 사실은 구강암의 증상하고도 많이 비슷하게도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어디에 나타나는지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데요. 이제 혀의 가장자리, 네. 아니면 혀의 밑둥에 해당하는 부위죠. 우리가 구강저라고 얘기하는데 네네. 혀보다 조금 더 아래쪽에 위치하는 혀가 이제 시작되는 곳에 궤양이 나타나는 경우에 있어서는 좀 심각하게 좀 지켜보고요. 이 부분이 시간이 좀 지나서 2주나 3주나 이 정도 보통은 2주 잡고요. 이게 이제 2주 후에 통증도 없어지고 이제 사이즈도 작아지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주면 이거는 아프터스일 가능성이 좀 높구나. 네. 근데 이게 조금 더 오래 지속이 된다면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조직 검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이제 그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네네. 치과를 방문하시는 거는 저는 꼭 권장을 하고 싶고요. 네. 대부분 다 1주, 2주가 지났는데 보통은 한번 처음에 딱 생겨서요. 일주일이 됐을 때가 가장 아픕니다. 궤양은. 네. 그리고 그게 다시 일주일 정도가 1, 2주가 정도 지나면 이게 많이 줄어들고요.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이런 어떤 차도 부분이 나타나고 그 부위가 깨끗하게 아물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물질 않고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악화가 되고 오히려 다른 주변에 있는 조직까지 이 증상이 더 번지고 네.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조금은 심각하게 접근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또 원장님 혹시 이런 경우도 좀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이가 갑자기 흔들린다거나 아니면 이를 뽑은 후 익스트랙션 한 이후에 상처가 아물지 않는다. 네. 네, 이런 부분도 기간을 한 2주로 잡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죠. 네. 보통 일주일 정도만 지나도요. 이를 발치를 하게 되면 네. 그 안에 기초적인 이제 초기 그 치유 조직들이 만들어서 잘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요. 네. 이 부분이 이제 아물지를 않고 물론 이제 아물지 않는 부분들은 뭐 암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원인도 있습니다. 이제 골수염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제 뼈가 네. 괴사가 되는 거나 아니면 뼈 속에 내부 깊숙한 곳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더 강하게 항생제를 쓰고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낫지를 않는다면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그러면 이제 반드시 조직 검사가 좀 필요한 네. 이제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암인 경우에 있어서도 낫지가 않는 경우가 많고요. 네네. 갑자기 별 문제가 없는데 어떤 증상이 없이 갑작스럽게 이가 흔들리면서 그 치아 주변에 이제 뼈 속이죠. 엑스레이 검사를 통했는데 갑자기 커다란 동공이 생겼다든지 이게 네. 이제 천천히 생기는 경우랑 좀 다른데요. 갑작스럽게 생기고 네. 그다음에 뿌리가 좀 이렇게 녹아 나가는 굉장히 좀 어그레시브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네. 이제 그런 공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이 파괴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고요. 양성인 경우, 좀 무록이라든지 이제 이런 어떤 양성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뿌리가 녹는다든지 이런 거는 되게 드물거든요. 이가 네네. 조금 밀린다든지 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가 흔들린다 그러면은 이제 뭐 이도 다 건강한데 치주염의 증상이 없는데 이가 갑자기 흔들리고 안에 주변에 이제 뼈가 파괴되는 그런 증상과 이제 그 방사선 소견을 보이면 조금 더 집중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 네. 그런 경우죠. 듣기만 해도 참 무섭고 또 조기에 이런 부분들이 참 발견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네, 있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네.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조기 진단도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구강암이라는 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잇몸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구내염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하셨지만 혀 쪽에서도 혀의 안쪽 깊숙이 뿌리 있는 쪽에서도 생기기도 하고요. 설암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네. 그리고 뼈 안에서 이제 골수 쪽 아니면 네네. 뼈 쪽에서 생기는 골암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늘 엑스레이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꼭 받으시고 어쩐 좀 이상이
정상적인 소견하고는 좀 많이 다른 이상 소견이 나타나면 조금 더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잘 낫지 않는 아니면 치유가 안 되는 궤양이나 어떤 뼈에서도 증상이 나타나면 이제 구강 밖으로 나타나는 거는 어떤 고름길이 나타난다든지 뭔가 이제 안에서부터 그 병변이 빠져나오는 게 네. 입안 쪽으로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네네. 이제 이런 것들도 좀 궤양이 가장 이제 흔한 증상이니까 구분을 보고요. 우리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잇몸에 나타나는 병, 그 다음에 뼈에 나타나는 병, 이제 꼭 암 이렇게 나타나는데 잇몸 쪽에서도요. 그 얘기를 주신 분이 하얗게 부풀어 올랐다라고 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아요. 예, 이 부분이 이제 저희한테도 굉장히 진단을 할 때 중요한 그런 게 나타나는지를 꼭 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잇몸에서 이유 없이 하얀 백반 같은 그런 부분이 부풀어 오른다든지 모양이 굉장히 이렇게 좀 울퉁불퉁하고 이제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경우 아니면 움푹 파여서 조금만 주변을 건드려도 이제 잇몸이 이렇게 파괴가 되는 네. 그냥 부스러지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것들도 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가 이거는 참 진단이 참 어려운데요. 우리 색소, 멜라닌 색소라고 하죠. 우리가 피부에서도 멜라닌 그 색소암, 네.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고 무서운 질환인데 이게 잇몸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와. 네, 이제 멜라닌 색소가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네네. 이게 까만 점처럼 나타나고요. 그 보도가 굉장히 이렇게 깨끗하지 않고 이렇게 좀 많이 이제 침윤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옆쪽으로 막 뭔가 스며들어가는 듯한 네.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까만 점과 같은 병변 이런 경우에 있어서 꼭 조직 검사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하얗게 부풀어 오른다든지 뭐 까만 점처럼 그런 표면에 또 울퉁불퉁한 이런 부분들이 보인다든지 그 정도 육안으로 보일 정도면 굉장히 많이 진행된 상태인 거죠. 그렇죠. 이미 예, 뭐 이렇게 점으로 나타났을 때는 거의 찾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궤양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낫지 2주 이상 지나도 증상이 호전도 안 되고 낫지 않는다 그러면 네. 아직은 초기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기다리지 마시고 예, 조직 검사 받으시고 전문의 찾아가시고요. 보통은 이제 구강외과, 오럴 서저리 쪽에서 많이 담당하는데요.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그 다니시는 주치 선생님들하고 상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뢰를 받으시고 네. 이제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원장님도 이렇게 학생 시절 때라든지 또 진료 보시면서요. 실제 그런 좀 이 부분 너무 다른데라는 그런 네. 케이스를 보신 적이 있을까요, 원장님? 네네 있습니다. 물론 이제 환자가 이미 아시고 오시기는 했어요. 좀 심각한 거라고. 네. 근데 이제 눈으로 직접 이제 보게 됐던 케이스인데요. 네. 제가 이제 한국에서 구강외과를 트레이닝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레지던트를 할 때 그때 이제 경험했던 일인데요. 입 천장에 뭔가 병변이 정상 조직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형태는 유지가 되어 있지만 살짝 건드리는 순간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이제 그런 형태의 질환인데 네. 이분은 조금 많이 늦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변으로 우리가 이제 암을 1기, 2기, 3기, 4기로 나누는데 이미 네. 3기 단계를 넘어가서 이제 주변 조직으로 이제 전이가 네. 구강암이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얼굴 주변의 임파선의 분포를 보면 굉장히 이렇게 오밀조밀하고 우리 여기 턱 밑쪽에 보면은 네. 그다음 목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임파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암의 병변하고 아주 가깝다 보면 이 암 세포들이 그 임파선을 통해 가지고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구강암이 초기에 좀 퍼지기 전에 발견이 되면 저희가 보통 수술하는 방법은 그 주변 조직을 정상 조직과 다 포함을 해서 절제를 해내고요. 네. 그 주변에 있는 임파선까지 다 걷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전이가 되지 못하도록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보통 치료를 하고요. 네. 거기에 또 혹시나 이제 외과적으로 제거가 되지 않았으면
그런 위험 때문에 이제 항암 치료 아니면 방사선 치료 뭐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는 것 또한 이렇게 구강암 예방에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원장님? 이게 지금 많이 퍼져 있지는 않은데요. 네. 조금 특별한 그런 빛을 비춰서 약간 이제 정상하고 다른 이제 세계 변조가 나타나는 경우에 암이 발견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네네. 이제 어떤 진단 기구 중에 그런 게 있기는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아직 진단을 했을 때 진단의 성공률이 높지가 않아가지고 많이 이게 보고파되지는 않고 그렇게 되는데요. 네. 뭐 예전에 이제 구강암 진단 기구 중에 특별한 빛을 비춰서 사진을 찍거나 눈으로 확인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힘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어서 가장 그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뭔가 이상이 있는 그런 어떤 질환이 보인다 그러면 빨리 조직 검사를 하는 게 확실한 진단 방법이고요. 네. 그걸 통해 가지고 진단이 이루어졌을 때 지체 마시고 그다음에 보통 이제 방사선 동위원소 촬영이나 이래서 주변 조직으로 장기로 이제 전이가 됐는지 확인을 하고 없다면 외과적으로 절제를 시술을 받으시고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빨리 받으시는 게 지금은 치료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흔히 그냥 피곤해서 잠을 못 자서 뭐 이렇게 넘길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오늘 방송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 원장님이 일깨워 주신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내 몸에 내 또 구강 안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을 좀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도 받고 네. 또 이렇게 원장님께도 여쭤보고 그러면 참 좋겠네요. 2주 룰이라고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2주 룰. 네. 예, 오늘 2주. 저희 방송 제목처럼 네. 혹시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네네네. 2주가 저희가 보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타임라인이니까요. 2주 동안 증상의 완화가 없이 아니면 치유가 없이 지속되는 궤양 아니면 불편감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전문의 찾아보시고 조기 진단 검사, 조직 검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밀 검사를 좀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원인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뭐 박테리아, 이스트, 펑거스, 곰팡이, 바이러스 이런 부분들 정말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분명 저희의 이런 생활 습관, 식습관 이런 부분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보통 이제 흡연이 아주 굉장히 많이 관련이 돼 있다 그러고요. 흡연을 하시면 입안에 변성이 일어납니다. 정상인하고는 좀 다른 형태의 잇몸 조직을 저희가 많이 관찰을 하거든요. 그리고 흡연은 뭐 그 안에 들어있는 니코틴에 대해서만 얘기하는데 그 이외에 저희가 모르는 여러 가지 독소들이 많습니다. 그게 우리 정상 조직이 변성이 일어나는 게 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흡연은 좀 삼가하시는 게 좋고요. 또 강한 자외선, 이제 입술 주변에 강한 자외선이 있을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도 하나의 암의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꼭 선크림 잘 바르시고 입술 주변도 약한 조직이니까요. 좀 보호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마음 편안하게 네네 이런 면역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저하가 되지 않도록 평소에 좋은 영양, 식습관 그다음에 수면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고 그런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좀 우리가 대비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건강한 생활 습관이 참 중요한데요.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입술 주변 자외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자외선 크림을 바를 때 이렇게 입술을 까먹을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 오늘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또 거기까지도 좀 디테일하게 립스틱으로 된 선스크린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 부분들은 꼭 좀 사용을 하시고 입술의 보도 부분이 깨끗하지 않고 이렇게 뭔가가 피부랑 같이 섞여서 이상하네 하면은 반드시 좀 조직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오늘 키워드 2주입니다. 2주 아주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2주가 지나서도 회복이 안 되는 그런
이상을 느끼시면 이제 그러니까 충분한 휴식도 다 취하시고 했는데도 그런 증상이 안 없어지면 꼭 진료를 네. 검진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 참 용기에도 감사드리고 또 개인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구강암을 진단받기까지 이렇게 출혈이 생기고 잇몸이 부어오르고 입안에 하얗게 부풀어 오르는 이런 증상들을 겪으셨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미리미리 대비해 주시고 예비를 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자주 이렇게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도 받으시고 좀 몸이 하는 이야기를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박형진 원장님과 함께 하면서요. 원장님 오늘 저희 정리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구강암 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러니까 조기 진단이 중요하니까 2주를 기억하시고 하얀 점, 까만 점, 그다음에 치유가 되지 않는 궤양 이런 부분 잘 기억하시고 네. 이런 부분에 좀 의심이 되시면 좀 더 전문가의 그런 조언을 또 검진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